시간인데 오늘도 안주한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2020 자영업 뉴 패러다임에 대비하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 뉴 패러다임에 대비하라 2020.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뭡니까? 자, 202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이잖아요. 네. 내년도 창업에 대해서 전망을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창업을 전공하다 보니까 다른 책들보다 이 책이 설명이 잘 돼 있고 제가 생각하는 전망하고도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저자가 두 사람인가요? 예, 두 사람입니다. 네. 첫 번째 저자는 노승욱 씨인데요. 1984년 경기도 성남시 상원대 시장에서 태어났으며 2011년 3월 매경이코노미에 입사해 현재 창업, 유통, IT 등을 맡고 있습니다. 나고는 기자와 함께 자영업 1위 팟캐스트 고품격 자영업자 편파방송 창업 직설을 방송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자 나건웅 씨의 경우 1988년생으로 경기 세원고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했으며 군 복무 학업을 마치고 25년 넘게 자영업을 해오신 아버지 가게를 도우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가을 매경 이코노미에 입사해 유통, 금융, 트렌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장사꾼들이군요. 장사꾼의 자식들이죠. 예. 장사꾼의 자식들이 그 언론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배운 겁니다. 유통 쪽의 전문가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2020년 창업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자, 트렌드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대박 프랜차이즈가 사라진다. 둘째, 신제품이나 신메뉴의 생애 주기가 짧아진다. 셋째,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다품종 정량 생산의 대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프랜차이즈 관심 가는 게 대박 프랜차이즈가 사라진다는 건데, 예. 요즘 프랜차이즈는 계속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사라진다. 어떤 뜻입니까? 자, 200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전국을 휩쓰는 대박 아이템들이 등장했었죠. 석굴, 찜닭, 닭갈비, 치즈 등갈비, 커피 전문점, 눈꽃 빙수, 저가 커피, 저가 주스, 저가 핫도그, 대만 카스테라 등등이죠. 근데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런 대박 프랜차이즈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소비자 취향이 다변화되면서 소비가 한 가지 아이템으로 몰리지 않고 분산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제품 위주의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제품이 전문점에서 편의점으로 제품을 주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붐이 불어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공장을 세우고 많이 만들어서 많은 프랜차이즈에 주지만 조금 있으면 비슷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서 차별화가 안 되고 결국 제품이 남아 돌게 되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편의점에 납품하면서 결국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어려워지는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점점 대박 프랜차이즈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요. 자, 또 신제품이나 신메뉴의 생애 주기가 짧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 프랜차이즈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은 현상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외식뿐 아니라 패션, 생활용품 업계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2에서 4주 간격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패스트 패션에 이어 얼마 전부터 패스트 리빙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땡소, 이케땡, 자땡홈, H&N홈 등 저가 생활용품, 가구, 홈 브랜드, 홈 퍼니싱 문화가 결합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구나 생활용품은 비교적 비싸고 질 좋은 명품을 사서 오래 사용했지만 이제는 기분에 따라 쉽게 바꾸고 갈아치우는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수입이 줄어든 가구들이 비싼 제품을 오래 쓰기보다는 싼 물건 위주로 시장을 옮겨가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요. 자, 또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정량 생산이 대세다. 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예전에는 한 가지 물건을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완성해서 가격을 낮추며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극도로 짧아지면서 이러한 방식 자체가 이미 시장에선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닷땡소는 매달 600가지 신상 제품을 선보입니다. 2만여 개에 달하는 상품 가지수의 3%를 매달 갈아치우는 것이죠. 대신에 이 제품들은 계절에 따라 혹은 유행에 따라 바로바로 바꾸는 형태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크리스마스 쓰던 물건을 올해 같은 크리스마스 때 쓰거나 혹은 1편에서 영화가 나오면 2편에서 같이 파는 것이죠. 기존의 물건을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수익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창업자들은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저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세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가게의 가치를 증명하라. 두 번째, 고객을 바꿔라. 세 번째, 뉴 파워로 창업하라.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가게의 가치를 증명하라. 어떤 얘기입니까? 자, 과거에는요, 창업을 하면 사람을 만나서 늘리는 것, 즉, 영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돼버렸죠. 실제로 대부분의 물류가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가 폐업을 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죠. 마트는 매장을 운영하고 주차장과 사람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보다 비쌀 수밖에 없기에 사람들이 마트보다 싼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시대에도 오프라인 상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즉시 물건을 구매할 수도 물건을 직접 만져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즉 즉시성과 체감성이 오프라인의 강점이죠. 이러한 강점을 광고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가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자, 고객을 바꿔라. 고객을 바꾸라는 것도 새로운 또 명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자, 기존의 B2C 시장, 즉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시장에서 B2B 시장, 즉 회사를 직접 상대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저가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서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것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단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대량 창업은 자영업자들이나 회사들을 상대로 창업을 하게 되면 큰 시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털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량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 서비스의 경우 개인 서비스 위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유니폼을 통째로 맡아서 하는 형태로 바뀌거나 안마 의자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방문 판매를 하는 것보다 의료회사나 보험회사, 그 외에 공공기관을 렌탈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죠. 물론 초기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선 인맥이나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파워로 창업하라. 여기서 뉴파워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우선 그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창업 조달 방식인 크라우딩 펀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기존에는 모두 다 자신이 창업 자금을 내거나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크라우딩 펀딩이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비용을 개인들로부터 받아서 일정한 금액에 이르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돈을 먼저 받고 개발하는 것이라서 제품의 개발이나 판매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받기가 힘들고 제품 제작이나 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환불의 대상이 되어서 위험도도 있으니 무조건 달려들기보다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해야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던가요? 자, 일단 분석이 잘 되어 있고요. 예측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고객 위주의 책이 아닌 창업자 위주의 의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 못 해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영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라.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게 지혜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완전히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